1급 감염병 에볼라가 휩쓸고 물 한 모금조차 사치였던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돕겠다고 했지만 정작 한 일은 기념사진과 언론 인터뷰뿐이었습니다. 가난을 구경하고 떠나는 그들 뒤엔 언제나 실망만 남았죠. 하지만 단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또 사진 찍으러 왔겠지라며 등을 돌렸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함께한 몇 달 후 그 마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의 이름을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살리마 투레입니다. 시에라리온 중부 발롱고 마을에서 간호사로 일했죠.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2014년 에볼라가 우리 마을을 덮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때가 3월이었어요. 이상하게 더운 날이었죠. 갑자기 마을 어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달려가 보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 본 광경이었어요. 피가 이렇게 까맣고 끈적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죠. 이게 뭔가요, 선생님? 사람들이 제게 물었어요. 간호사인 저에게 답을 구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도 몰랐어요. 에볼라라는 이름조차 낯설었거든요. 며칠 사이 마을 전체가 지옥으로 변했어요. 열이 나고 토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며 죽어가는 사람들. 하루에 서너 명씩 죽어갔습니다. 시체를 묻을 땅도 부족했어요. 남편 모하메드가 먼저 갔어요. 제 품에서 숨을 거뒀죠. 살리마, 아이들 잘 부탁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요. 그 다음 주에는 8살 아들 아부가, 그 다음에는 5살 딸 아이샤가 따라갔어요. 제 무릎 위에서 숨을 거둔 아이샤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엄마 목말라요. 물을 떠다 주려고 일어서는데 아이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죠.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감염됐어요. 며칠 동안 죽음의 문턱을 헤맸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마을 사람 절반이 죽었습니다. 500명이 살던 마을에 200명 남짓만 남았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혼자 남겨진 아이들이었어요. 부모를 잃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자신도 가족을 잃었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선생님, 물이 없어요. 10살짜리 코로마가 맨발로 달려와 말했어요. 마을 우물은 시체 때문에 오염됐고 깨끗한 물을 구하려면 5km나 걸어야 했습니다. 맨발로 말이에요. 신발도 없었거든요. 매일 밤 아이들과 둘러앉아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앙상한 손을 잡고 있으면 정말 세상이 우리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2015년 4월 드디어 구원의 손길이 온 것 같았어요. 마을 입구에 큰 SUV 세대가 멈춰섰죠. 미국 NGO였어요. 흰색 차량에 큼지막하게 쓰인 로고가 희망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발롱고 마을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에볼라 피해 복구를 위해 5만 달러의 지원금을 준비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가슴이 뛰었죠. 드디어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줬구나 싶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들은 우리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사진을 찍는데 더 바빴어요. 굶주린 아이들, 무너진 집들, 오염된 우물.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죠. 인터뷰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해보세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물이 가장 급해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 의료시설도 필요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본국에 보고하고 곧 연락드리겠어요. 그들은 2시간 만에 떠났어요.
곧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요.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6월에는 프랑스 단체가 왔어요.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을 약속했습니다. 발롱고 마을 재건을 위해 10만 달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다시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역시 똑같았죠.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검토 후 연락드리겠다며 사라졌어요. 가을엔 유럽연합에서 온 팀이 더 큰 약속을 했어요. 마을 종합개발을 위해 20만 달러를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건 영어로 빼곡히 쓰인 서류 뭉치였어요. 읽을 수도 없는 복잡한 조건들이 가득했죠. 정부 승인이 필요하고 환경평가도 받아야 하고 회계감사도 해야 하고 절차만 수십 가지였어요. 언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우릴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참다 못해 외쳤어요. 그때까지 쌓인 분노와 실망이 터져 나왔죠.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이해해 주세요. 그들의 답변은 항상 똑같았어요. 절차 규정 검토. 그 사이 아이들은 여전히 맨발로 지늘길을 걸어 물을 길어왔어요. 어떤 단체는 마을에 오지도 않았어요. 수도 프리타운에서 만나자고 했죠. 5시간씩 걸려 시내로 나갔지만 30분 인터뷰하고 검토 후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세상이 우리를 놀리는 것 같았거든요.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니까요. 2016년 2월 정말 우연한 기회가 생겼어요. 유엔에서 주최하는 서아프리카 지역개발 컨퍼런스에 시에라리온 정부가 현지 NGO 대표들을 초청한 거였어요. 프리타운의 큰 호텔에서 열린 회의였죠.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에어컨이 나오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걸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세션에서였어요. 한국개발협력 담당자가 발표를 시작했죠.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라는 정도만요. 197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0달러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60달러라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한 수준이었거든요.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G20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죠. 새마을운동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운동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시멘트를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스스로 변하려고 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표자는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 농촌이 어떻게 변했는지, 새마을 정신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해줬죠. 근면, 자조, 협동. 이 세 가지가 새마을 운동의 핵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돕고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저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 목소리가 떨렸죠. 그럼 가난을 없애려면 외부 돈이 아니라 내부 의지를 깨워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에서 주는 돈은 언젠가 끊어져요. 하지만 사람들 안에 있는 의지는 영원합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외부 도움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한국도 여러분과 똑같이 가난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못 이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우리도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있을까요? 마을에 돌아와서 밤새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마을 회의를 소집했죠.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새마을 운동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말해줬죠. 우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요. 처음엔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여성들과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공동밭을 만들어 채소를 길러봐요.
아이들에게 위생 교육도 하고요. 마을 청소도 함께 해봐요. 첫 주에는 정말 잘 됐어요. 20명 정도가 모여서 마을 뒤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죠. 아이들도 신나서 도왔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의 어른인 무사씨가 제게 찾아왔거든요. 살림아, 그만해. 무사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건 한국이니까 가능했던 거야. 한국은 교육받은 나라잖아. 정부도 제대로 되어 있고. 우린 다르다고. 아니에요, 무사 아저씨.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웃기지 마. 우리에겐 돈이 필요해. 의지가 아니라 현찰이 필요하다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는 너무 가난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공동체야. 외국에서 도와준다는데 왜 거절해? 돈 받고 편하게 살자고.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죠. 몇몇 여성들과 함께 작은 텃밭 작업을 계속했어요. 아이들과는 위생 교육도 꾸준히 했고요. 그런데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9월에 유럽 NGO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발롱고 마을 종합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15만 달러를 지원할 테니 계획은 우리가 세우겠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15만 달러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살림아, 그만해. 15만 달러야. 우리가 평생 못 벌 돈이라고. 새마을운동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편하게 돈 받자.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죠.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펑펑 울었죠. 가족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는데 희망마저 잃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유엔에 연락해서 한국새마을운동본부와 연결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죠. 10월 말 정말로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4명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실망이었어요. 겨우 4명? 다른 단체들은 10여 명씩 와서 호화스럽게 했는데 이들은 너무 소박했어요. 작은 승합차 한 대가 전부였고 화려한 장비도 없었죠. 하지만 첫 만남에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팀장인 김철수 씨가 마을회관에 들어서더니 의자를 보더니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우리와 같은 높이에 앉은 거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발롱고 마을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당황했어요. 그럼 왜 온 거죠?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왔어요.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김철수 씨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카메라도 꺼내지 않았고 메모지만 꺼냈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힘든지 들려주세요. 저희는 듣겠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항상 자기들이 가져온 계획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들으려고 했어요. 무사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물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물이 오염됐거든요. 김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어요. 그 다음은 뭔가요? 식량도 부족해요. 농사지을 땅은 있는데 씨앗이 없고 기술도 모르겠어요. 아이들 교육도 걱정이고요. 학교 건물도 무너졌어요. 김철수 씨는 하나하나 꼼꼼히 적으며 들었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질문만 했어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건 뭔가요?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봐요. 이건 쇼가 아닙니다. 사진 찍으러 온 것도 아니고 보고서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한국팀은 마을에서 3주를 보내며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매일 저녁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했죠. 결론은 단순했어요. 우물 수리와 식량 자립부터 시작하자는 거였습니다. 유럽 단체는 현대식 정수시설을 설치해주겠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김철수 씨는 다르게 말했어요. 우물을 직접 고쳐봐요. 여러분 손으로요. 무사시가 의문을 표했어요. 왜 굳이 우리가 해야 해요? 정수기가 더 좋잖아요. 정수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품은 누가 구해주나요?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김철수 씨의 질문에 무사시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우물은 여러분이 고칠 수 있어요. 부서져도 여러분이 다시 만들 수 있고요. 농업 전문가인 박미영 씨도 같은 방식이었어요. 씨앗을 나눠드리는 대신 함께 텃밭을 만들어 봐요. 어떤 작물이 이 땅에 맞는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우물을 파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돌도 많고 물맥을 찾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김철수 씨가 제일 먼저 삽을 들었어요. 정장을 입고 온 사람이 흙투성이가 되면서 파기 시작했죠. 같이 해요. 제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 모습을 본 마을 남자들이 하나둘씩 합류했어요. 처음엔 서너 명이었는데 며칠 지나니 10명이 넘었죠. 일주일 만에 우물이 뚫렸어요. 그것도 정말 깨끗한 물이 나왔어요. 이 우물은 우리 손으로 만든 거예요. 10살짜리 코로마가 손으로 물을 떠올리며 소리쳤어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텃밭 작업도 시작했어요. 박미영 씨가 감자와 옥수수, 토마토 씨앗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직접 심지는 않았어요. 이 땅을 한번 만져보세요. 어떤 느낌인가요? 주민들이 흙을 만지고 냄새를 맡고 색깔을 보면서 토양을 분석했어요. 이런 땅에는 어떤 작물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정해보세요. 이건 여러분 밭이에요. 우리는 조언만 할게요. 텃밭 회의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참여했어요. 아이들도 엄마들도 할머니들도 의견을 냈죠.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석 달 후 첫 수확을 했어요. 감자가 주먹만 하게 자라났고 옥수수도 제법 실했어요. 양은 많지 않았지만 정말 달콤했어요. 누가 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예요. 무사시가 감자를 들고 소리쳤어요. 그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죠.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우리는 기적을 만들었다. 누가 해준 게 아니었다. 우리가 했다. 하지만 시작은 그들이었다. 발롱구 마을의 변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에볼라로 망가진 마을이 스스로 일어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단체에 알려진 거죠. 그러자 다시 외국 단체들이 몰려왔어요. 이번엔 더 큰 금액을 들고요. 발롱구 마을의 성공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당장 2만 달러 지원 가능해요. 우리가 더 큰 프로젝트를 해드릴게요. 5만 달러로 마을 전체를 바꿔드리겠어요. 현대식 농업시설을 설치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마을 회의에서 결론이 빨리 났거든요. 무사시가 나서서 대답했어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외부 지원을 간절히 원했던 그분이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인데요. 왜 거절하세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면 우리가 의존하게 돼요. 도와주는 척하며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김철수 씨도 우리 결정을 지지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진짜 자립은 유혹을 이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마을 발표회에서 12살 파투마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희는 이제 기다리지 않아요. 누가 와서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작은 소녀의 당당한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모든 어른들이 박수를 쳤죠.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2018년 4월 시에라리온 대통령이 발롱구 마을을 방문했어요. 에볼라로 폐허가 된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러 온 거였어요. 대통령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이 정말 뿌듯했어요.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우물에서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길어올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5km를 걸어갈 필요가 없었죠. 공동 텃밭에서는 여성들이 싱싱한 채소를 수확하고 있었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대통령이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이제 마을의 대표격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은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준 유일한 나라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돈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어준 거죠. 대통령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파트너로 대해줬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어요. 새마을운동 기반 모델을 우리나라 국가 정책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온 마을이 환호했어요. 전국 50개 마을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발롱고 마을이 그 첫 번째 모델이 될 겁니다. 그해 말 유엔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K-커뮤니티 모델을 아프리카 개발 정책으로 채택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원조국이 아니라 협력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4년 전을 떠올렸어요. 절망뿐이던 그 시절을요. 에볼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를요. 한국은 우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철수 씨와 한국팀은 1년 반 만에 다른 나라로 떠났어요. 떠나는 날 아침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요. 제가 말하자 김철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희망은 원래 여러분 안에 있었어요. 저희는 그냥 깨워드린 것뿐이에요. 박미영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에요.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들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건물도 아니었고 기계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발롱고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맨발로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요. 우물이 마을 한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손으로 만든 우물이요. 텃밭에서는 1년 내내 채소가 자라나고 있어요. 감자, 옥수수, 토마토, 양파까지. 우리가 직접 기르는 채소들이에요. 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어요. 주민들이 힘을 합쳐 무너진 건물을 고쳤거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다시 울려 퍼져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외부 도움만 기다리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요. 작년에는 옆 마을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을을 도와주는 입장이 됐어요. 처음엔 절망만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에볼라가 모든 걸 앗아갔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도 희망도 미래도 모든 걸 잃었다고 여겼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4명의 한국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여러분을 믿습니다. 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의지를 만들었고 의지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공동체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에게 묻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고. 한국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도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요. 세계가 우리에게 시혜를 베풀려고 했을 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해줬어요. 세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겼을 때 한국은 우리를 믿어줬어요. 세계가 우리에게 의존을 가르쳤을 때 한국은 우리에게 자립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국은 달랐습니다. 돈이 아니라 희망을, 시혜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의존이 아니라 자립을 선물해준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김철수 씨가 마지막에 주고 간 작은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심어준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다른 마을들에게도 그늘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돈으로 만든 기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든 기적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